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내비게이션 핀플루언서 제이입니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 잠에서 깼습니다. 햇살은 창문을 두드리고 출근길 차량 소음도 평소와 똑같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어 은행 앱을 켜는데 로딩 화면만 뱅글뱅글 돕니다. 다시 시도해봐도 마찬가지. 집 앞 편의점 ATM 기기에는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있고 카페 점원은 카드 단말기가 먹통이라고 말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뉴스를 켜자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요 시중은행 일시적 업무 중단 선언. 처음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은 단순한 전산장애나 해킹 공격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몇 시간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면서 조용한 깨달음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현대 문명의 혈액, 즉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흔히 세상이 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그저 언어일 뿐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바로 신뢰죠. 그리고 그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 단단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공포 스릴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금융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 바로 부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깨우는 열쇠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로 그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래의 재앙을 막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금융 붕괴라고 하면 보통 혼란, 폭동, 약탈 같은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은행 셧다운의 천몇 시간은 그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저 당황스러움만 가득하겠죠. 일상이라는 환상은 한동안 유지될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카드를 긁어보고 송금을 시도하고 현금을 인출하려고 애쓰겠죠. 앱을 껐다 켜기를 반복하면서요. 하지만 실패가 계속 쌓이면서 공포는 소리 없이 번져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은행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당신 이름표를 붙인 상자에 그 돈을 고이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투자를 통해 몇 배로 불리고 또다시 재투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언제든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든 준비해 놓겠다고 약속할 뿐이죠.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은행 시스템의 기초,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라는 마법입니다. 무한한 신뢰를 기반으로 세워진 아주 우아한 환상이죠. 마치 100명의 사람이 똑같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각자 자기 돈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이 그렇게 말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이 환상은 깨지기 바로 직전까지는 완벽하게 기능합니다. 자, 이제 그 환상이 하룻밤 사이에 깨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몇 시간 안에 모든 상거래가 멈춥니다. 회사의 급여 시스템은 동결되고 대형마트는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던 배달앱, 택시앱은 결제를 처리할 수 없어 서비스가 마비됩니다. 당신의 월세는 이체되지 않고 기업들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죠. 정부조차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신용카드와 디지털 결제의 시대에 살면서 실제 현금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전 세계 통화량의 10% 미만이 실제 지폐와 동전으로 존재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은행 네트워크 서버 안에 데이터와 숫자로만 살아있죠.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건 바로 이 디지털 세계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은행 셧다운이 며칠 만에 끝난다 해도 그 파급 효과는 사회 깊숙이 파고들 겁니다. 식품 공급망, 전력망, 유료 시스템 등 적시 결제에 의존하는 모든 것이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그 충격파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21세기의 모든 경제는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은행 붕괴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 지구적 디지털 규모는 아니었죠. 1933년 대공황 당시 수천 개의 미국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축을 인출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기 때문이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패닉을 막기 위해 뱅크 홀리데이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셧다운시키는 것을 점잖게 표현한 말이죠. 며칠 동안 미국인들은 자기 돈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집안, 지갑, 금고에 현금이 있었죠. 상거래는 느려졌을 뿐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2008년 우리는 다시 한번 위기에 근접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뻔했죠. 미국 연준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이 기계를 살리기 위해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유동성 공급이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돈을 찍어내서 억지로 만든 신뢰였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단지 미세한 진동이었다면 오늘날의 시스템은 거대한 지진을 기다리는 활성 단층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실물 화폐라는 든든한 닷도 근본이제 같은 물리적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스크린 위의 숫자와 코드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패닉 인출, 즉 뱅크런일 겁니다. ATM 기기의 현금은 몇 시간 만에 동이 날 겁니다. 디지털 결제에 의존하던 가게들은 손님을 돌려보내야 하죠. 주유소는 기름이 떨어질 겁니다. 정유사가 결제를 받지 못해 공급을 중단할 테니까요. 하루 안에 트럭 운송부터 해운까지 모든 물류 네트워크가 얼어붙습니다. 마트 앞에는 긴 줄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을 살 방법이 없어서요. 패닉은 디지털에서 현실로 옮겨붙습니다.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하고 생필품을 사재기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먼지 쌓인 구시대의 유물 취급받던 현금이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해지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TV에 나와 시스템이 복구되고 있다고, 예금은 안전하다고, 이것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국민을 안심시키려 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역사상 모든 위기는 바로 그 똑같은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금융공포의 해부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부터 최근의 레바논, 아르헨티나 사태까지 모든 화폐 붕괴는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불신, 그 다음엔 분노, 마지막으로는 절망입니다. 2019년 레바논에서 은행들이 계좌를 동결했을 때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평생 모은 저축이 스크린 속에서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출 한도가 정해지고 계좌는 잠겼습니다. 화폐 가치는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교사할 거 없이 모두가 자기 돈을 인출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시나요? 한때 레바논의 은행 시스템은 중동의 스위스라고 불렸습니다. 신뢰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었고
신뢰의 상실이 그들을 파괴한 겁니다. 이제 이 일이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러한 붕괴가 파국적인 이유는 단순히 금융적인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돈은 금속이나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숫자가 가치를 의미한다는, 이 약속이 신뢰와 같다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신화죠. 그 공유된 믿음에 균열이 가는 순간 문명 자체가 흔들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집과 직장, 그리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집단적 트라우마였습니다. 이제 그 트라우마를 당신의 식료품, 월세, 병원비 등 모든 거래가 갑자기 침묵해버린 서버에 의존하는 시스템에 대입해보세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저축만 잃는 게 아닙니다.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던 안정감 자체를 잃게 되는 거죠.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일 겁니다. 긴급 행정명령, 뱅크 홀리데이, 심지어 폭동을 통제하기 위한 계엄령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돈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해 아무런 보증 없이 찍어낸 돈, 즉 유동성을 시스템에 쏟아부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그 자체로 독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것은 불을 끄기 위해 불 위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종이를 더 만든다고 해서 신뢰가 생겨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부는 디지털 잔고를 보증하고 대출 상환을 유예할 겁니다. 어쩌면 중앙은행들은 이 혼란의 순간을 틈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전격 도입할지도 모릅니다.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디지털 현금 말이죠. 그들은 이것을 금융 현대화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통제의 강화입니다. 은행 셧다운이 야기한 혼란은 새로운 종류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겁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 모든 거래가 추적되는 돈, 그리고 금융 프라이버시의 종말. 우리는 이 패턴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중앙 집권화를 위한 기회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은 대마불사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더 거대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는 개인의 이동과 소비에 대해 전례 없는 통제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지구적 은행 셧다운 이후의 다음 단계는 완전한 디지털 통제일 겁니다. 모든 돈이 마음대로 동결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세상 말이죠. 은행의 종말이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알고리즘에 기반하며 절대적인 새로운 금융 제국의 탄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날 겁니다. 제도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금, 암호화폐, 물물교환, 공동체 거래 같은 것들이 급부상할 겁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이 지역 경제를 탄생시켰던 것처럼 아르헨티나의 초인플레이션이 길거리 환전 시장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말이죠. 공식적인 신뢰가 무너지면 인간적인 신뢰가 다시 떠오릅니다. 암시장이 진짜 시장이 되는 거죠. 만약 내일 은행이 문을 닫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거래의 종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가정의 종말이겠죠. 당신은 스스로가 소유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타는 자동차, 사는 집, 계좌의 잔고, 모든 것이 디지털 서명에 의존합니다. 그 기록이 없으면 소유권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주식시장은 하룻밤 만에 증발할 것이고 암호화폐는 은행 시스템에 의존하는 거래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시적 급등 후 폭락할 겁니다.
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해지겠지만 종이돈을 받고 금을 팔려는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패닉은 곧 즉흥성으로 바뀔 겁니다. 동네 가게는 물물 교환을 받기 시작하고 농부들은 농산물을 연료와 맞바꿀 겁니다. 공동체는 신뢰, 노동, 평판이라는 고대의 교환 시스템을 재발견하게 되겠죠. 디스토피아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대 금융이라는 환상 아래 인류는 언제나 관계라는 단 한 가지에 의존해 왔으니까요. 역사는 시스템이 붕괴해도 사람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는 무너졌지만 삶은 계속되었고 대공황은 은행을 파괴했지만 공동체는 협력과 신뢰를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내일 은행이 멈춘다면 고통과 혼란, 상실이 있겠지만 동시에 적응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가족, 이웃, 공동체라는 더 작은 단위에서 신뢰를 재건할 겁니다. 제도가 실패한 세상에서는 다시 인간이 화폐가 됩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미국의 지역은행들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은행 밖에 길게 늘어선 줄 때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진 공포 때문이었죠. 수십억 달러가 규제 당국이 반응하기도 전에 디지털로 인출되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한 사건입니다. 만약 다음번에는 그 패닉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은행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금고가 아닙니다. 국가의 신경계입니다. 정부는 은행을 통해 국채를 발행하고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고 국방 예산을 집행합니다. 은행이 멈추면 국가 자체가 멈춥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행 셧다운은 단순한 경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지진입니다. 대공황은 파시즘을 낳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인플레이션은 극단주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금융 붕괴는 지갑만 비우는 게 아니라 권력의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혼란 이후에 질서를 회복시키는 자가 새로운 황제가 되는 법이죠. 결국 은행이 멈춘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우리는 안정성을 위해 얼마만큼의 통제를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이 환상이 깨진 것을 계기로 시스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것인가? 붕괴는 파괴인 동시에 진실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을 때 우리는 돈의 진짜 정체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부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설득력 있게 들어서 그 위에 문명을 건설했던 하나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깨지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쩌면 그 새로운 이야기는 암호화폐나 현금, 금에 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술, 공동체, 그리고 돈을 찍어내는 기계로도 평가절하할 수 없는 것들에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일 은행이 문을 닫으면 세상은 패닉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잠에서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붕괴의 역설입니다. 하나의 환상을 끝내고 또 다른 진실을 드러내는 것. 모든 시대는 자신의 시스템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로마도, 대영 제국도, 지금의 미국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영원함이야말로 가장 큰 신화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만약 내일 은행이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위기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반복될 겁니다. 세상은 잠시 끝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더 작게, 그리고 더 인간적으로 말이죠. 시스템은 무너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